1. 들어가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상고무아를 아는 것으로 어떻게 평온하고 행복하게 머물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2. 무상고무아를 알고 평온하고 행복하게 머물기. 무상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와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이것이 고통이고 이것을 알면서도 내가 어찌할 수 없기에 무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늙기 싫다고 한 20년 노화를 멈추었다가 이후부터 서서히 늙어가야겠다 마음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는 세상이 어수선하다고 해서 몇 년 정도 동면하듯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고 싶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호흡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잠시 1분 내외로 멈추는 정도는 하겠지만 몇 시간이나 며칠을 마음대로 호흡을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만일 누군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다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황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없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듯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무상과 무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삶과 죽음의 문제도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요. 누구나 그 무엇이나 언젠가는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것이 소멸의 과정이기에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고 이것을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도 없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요. 여기 A가 있어요. 청소를 열심히 하다가 그만 아끼던 물건을 깨뜨렸어요. 이런 경우 보통 어떤 반응들을 보일까요?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머리를 쥐어 뜯으며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그러지 않나요? 하지만 무상과 무아를 안다면 그렇게 괴로워할 일이 아니에요. A든 물건이든 둘 다 언젠가는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되고 둘 중 하나는 먼저 소멸을 하기에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죠. 다만 그 순간이 생각보다는 좀 일찍 온 것뿐이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A가 먼저 소멸한 것이 아니라 아끼던 물건이 먼저 소멸해서 헤어짐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A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죽어서 헤어지는 것보다 아끼던 물건이 깨져서 헤어지는 것이 다행한 일 아닌가요? 또한 물건이 깨졌다는 이미 발생한 사실은 A가 어찌할 수는 없는 문제죠. 고민하고 괴로워한다고 깨진 물건이 다시 멀쩡해지는 것도 아니죠. 열심히 고민하고 괴로워해서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괴로워해봐야 달라질 것은 없죠. 그런데 이 문제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적용해서 내가 살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어서 다행이라고 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이것은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삶과 죽음의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하시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은 사후 세계와 윤회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어야 이해하시기 편해요. 우리가 죽음 이후의 과정을 알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마냥 슬퍼할 일도 아니고 또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일도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지난 공과 색 영상에서 붓다의 말씀을 인용했었는데 혹시 그 내용 중에 죽은 후에는 질병이 없다는 견해가 생겨나는 이유를 생각들 해보셨나요? 우리는 육체에 집착을 하기에 죽은 후에는 육체를 버리기 때문에 육체에 깃드는 질병이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거친 육체를 포함한 오온에 집착을 하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셨던 분들은 죽은 이후에도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죽은 이후에도 질병이 있는 것이 되거든요. 왜 그런지 그 이유는 공과 색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 잘 아시죠? 공과 색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사후세계와 윤회를 이해하는 기본이니 잘 기억해 두셔요. 이것을 아셔야 윤회가 없다거나 뭘 배우려고 윤회를 한다거나 또는 우리 안에 초월적 존재가 있을 거라는 견해가 왜 그릇된 견해인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윤회가 없다거나 뭘 배우려고 윤회를 한다는 견해는 선하고 순박하신 분들이 삶의 선한 면만을 보거나 또는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려는 분들에게서 생겨나는 견해라고 보여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 이미 발생해서 과거의 사실이 되어버린 일들을 가지고 불필요하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많죠. 내가 고민하고 노력해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즉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면 머리를 쥐어뜯고 괴로워해봐야 아무 소용없겠죠. 또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도 무상의 법칙을 적용받기에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스스로 변화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괴로워할 시간에 차라리 해결 가능한 다른 문제나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편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물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도 그냥 계속 내버려 두기보다는 언젠가 변화되는 모습이 보일 때 한 번씩 점검해 보셔요. 내가 개입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시면서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죠. 그렇기에 자신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치료사는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요. 나 자신만큼 내가 처한 현재의 상황과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따라서 항상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잘 관찰하시면 유익함이 많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뒤에 질문에 대한 답글 영상이 있어요. 음성 녹음은 안 했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천천히 읽어보셔요. 감사합니다.